안녕하세요. 블로그하는 엄마 숙쌤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체험단 당첨이 너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봤는데 그분이 놓치신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알게 모르게 블로그 오래 운영하신 분들도 이런 방법을 몰라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반대로 저는 사실 방문자가 200인데도 300인데도 굉장히 고가의 전집이라던가 이런 거에 당첨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어떤 전략적으로 나가는 그런 되게 비법적인 것보다는 이 기본적인 거는 꼭 체크를 해 주십사 하고 오늘 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제 전자책에 67페이지 이제 넘어가면 각각 이렇게 주소가 있어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본적인 이름들은 보시고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쯤 검색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보일 때는요. 정보가 너무 없고 내가 상위 노출도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잘 하실 줄 모를 때는 아무래도 내가 여러 곳을 신청을 해야지 그 업체에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또다시 연락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딘지 루트를 알아야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곳을 10곳, 20곳을 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시간이 줄어들죠. 사실은 초보일 때는요. 이런 정보의 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회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글과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블로그 처음에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한 번, 인스타 한 번, 그다음에 이제 카페 한 번, 그다음에 댓글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세트로 일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꼭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가의 전집이라든가 장기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오래 서포터를 좀 하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 지겹다. 진짜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가치를 높이면요 여러분, 500, 1000 이렇게 방문자를 높여 나가면요 이메일로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글을 보고 이메일로 이제 연락이 와서, 그래서 나중에는 블로그 딱 한 번만 또는 인스타그램까지 쓰면 이제 원고료를 추가로 준다라는 업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꼭 높이시길 바라고요. 그 가치가 꼭 방문자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사진의 기술일 수도 있고 한 분야의 전문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가치를 높이시는 동안 이 정보를 알아만 두셨다가 내 입맛에 맞는 두 곳, 세 곳 또는 한 곳, 두 곳 정도만 딱 이렇게 공략을 해서 하루에 그냥 가끔씩 딱 이렇게 들어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체험단 이제 게시판 같은 경우는 즐겨찾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블로그를 보여드릴게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 방문자 그래프도 있고 인플루언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내리니까 엄마품, 미즈넷, 별별 체험단 이런 걸 위젯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소스, 어떤 코드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 위젯 만드는 방법은요, 정말 기본 설정이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따 또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자, 방문자 프로그램을 걸까요, 말까요? 한 2, 300 조회수가 너무 낮다라고 하실 때는 사실은 요거는 빼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이게 300 정도 이상 넘어가면 사실은 작은 체험단이 당첨이 될 확률이 점점 늘어날 거라서 300, 500 요 정도에서 다르셔도 되는데 사실은 조금 더 높을 때 다셔도 추천드립니다. 왠지 아세요? 이 방문자가 모바일 버전에서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에서 만약에 들어왔을 때 모바일로 굳이 찾아보지 않고 PC 버전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 그래프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방문자가 안 보일 거고요. 또는 지금 만약에 오후 12시, 1시, 2시 그러면은 하루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문자가 하루에 몇 정도 될지 업체가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내 블로그를 들어가 보기 때문에 평균의 조회수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업체는 저를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 이하의 방문자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그래프를 조금 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위젯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걸 안 달았기 때문에 그분이 체험단에서 떨어진 거예요. 안 붙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이게 플러스 요소가 있고요. 이것 말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카페 체험단
이건 어플이고요. 요거는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주 가는 것을 한두 곳 제가 지정을 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미즈넷 카페를 딱 이렇게 클릭하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요. 체험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즐겨찾기를 하면 알람이 뜨기 때문에 체험단 이벤트 신청을 딱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좋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사실은 공지가 다 되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체험단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카페는 어떤 카페여야 하죠? 활동량이 많아야지 인기 있는 카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많이 활동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체험단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비즈니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카페 활동 최근 한 달 이내 침묵 게시글 댓글 0개면 제외. 한 달 정도에 사실은 친목 게시글과 그러니까 일상글도 괜찮아요. 글과 댓글이 1개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일 주일에 체험단을 하나를 신청했으면 일상글 하나, 댓글 하나 정도는 기본으로 달아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젯을 꼭 설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옛날에 이렇게 왼쪽에 게시판이 있고 우측에 위젯이 있는 옛날 약간 스킨 느낌이 있는데 최근은 저처럼 위쪽 또는 아래쪽에 이렇게 위젯이 모아져 있는 프로필 그런 형태를 꼭 바꿔 달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사실은 뭐 이전 버전과 이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저희 블로그 운영할 땐 상관은 없는데 사실 요렇게 바꾼다는 거 자체가 프롤로그로 설정하는 거거든요. 유튜브 제 기초 강의에 프롤로그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꼭 보세요. 왜냐하면 인플루언서를 이제 응모하실 때도 프롤로그로 선택을 하면 내 이제 게시판을 딱 선택을 해서 더 자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방법인데 이제 미즈넷에서는 요런 방법을 조금 설정을 해 달라고 이제 써져 있네요. 하지만 너무 작은 카페는 체험단이 너무 적게 올라오고 미즈넷 카페는 적당히는 올라오면서 방문자가 적은 사람도 조금 뽑아 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많이 봤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한테는 "아 그럼에도 방문자 높은 분만 붙는다."라고 말을 조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알게 모르게 사실은요 여러분 계속 바라보면 그분이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시는 분일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분만의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방문자가 낮아서 나는 사진이 안 예뻐서 안 뽑혔구나.' 계속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본인한테 이제 더 도움은 되지는 않으셔요. 계속 기분만 안 좋아지거든요. 제가 한 방문자를 4천 정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과는 제가 분명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일반 방문자가 넘거나 아니면 이제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시는 전문적인 편집 프로그램을 막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굉장히 못하지만 우리는 결국 자기가 잘하는 걸 좀 찾으셔서 그쪽으로 개발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나의 주제를 쪼끔 꼭 포기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쪽 주제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교육적인 거나 이제 아이들 관련한 것에서는 원고료 제안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도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쪼끔 해 보신다거나 썸네일의 카드 뉴스 같은 경우를 좀 도전을 해 보신다든가 사실 각자의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결국 얘네들이 뽑을 때는 이제 카페 스태프분들, 카페 분들이 뽑는 그런 인원수도 한두 명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거든요, 업체한테. 무조건 갑처럼 막 행동하는 업체랑은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오래오래 이렇게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한테 제안을 해 주셨을 땐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운영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한두 분 같은 경우는 방문자가 적어도 좀 이런 특장점이 있으면 뽑힐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특히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요런 작은 기술들도 좋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바로바로 아까 일상글과 댓글을 남기는 것과 그다음에 후기는 밀리지 않고 꼭 쓰셨어야 하고 개인 블로그가 이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위젯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위젯을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하면요. 위에 검색에서 위젯 기능을 이렇게 치고 전체 게시판에서 공지사항을 딱 눌러서 검색을 눌러보세요. 그럼 미즈넷 위젯을 설치해 주세요라고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젯 설치 방법이 여기 차례로 나와 있고요. 이게 바로 소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그림 같은 건데 여러분들도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어디로 바로 가기로 만들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미리 캔버스에서 이런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 주소 복사가 있거든요. 그럼 이 주소를 사실은 여기 안에 들어가게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여기로 가게끔 해라." 이미지 이거를 누르면 그래서 이미지 주소를 여기다 넣는 거였고 그다음에 가야 될 방향 그 주소를 위에다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개의 주소를 넣는 거예요. 기본 기능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컨트롤 C를 누르신 다음에 관리 통계에 가서 위젯 설정으로 가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죠? 위젯 직접 등록. 그럼 여기다가 이름 요렇게 해서 요즘엔 출처가 이렇게 꼭 달리게 돼 있어서 출처는 지우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20 개가 넘어서 안 된다네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입력을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지우면 얘네들이 다 위젯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넣고 빼고가 가능합니다. 요렇게 해서 확인을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놓쳤던 게 뭐냐면 내가 카페 활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기본 그런 수준이 있었구나. 그걸 내가 갖춰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방문자가 적으면 그래프를 보여지지 않게끔 해야겠다. 그다음에 위젯을 설치를 해야겠다. 설정을 해야겠다. 요걸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거 근데 어떻게 하면 붙나요?" 사실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현재 방문자가 100 이나 200 정도면 사실은 생활용품 정도는 붙을 거지만 되게 좀 고가로 돈이 드는 제품 예를 들어서 만약에 키즈풀이면 하루에 대여비가 어느 정도 할까요? 뭐 기본 5만 원 이상은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 받침대는 뭐 1-2만 원, 2만 원 정도면 살까 싶으면 제습기 아무리 미니 제습기라고 하더라도 3만 원, 5만 원은 넘지 않습니까? 매트리스 얼마예요? 어 뭐 운동기계라든가 그런 거 얼마예요? 가격을 따지면 사실 나와요. 그래서 만 원대의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방문자가 좀 적어도 노려볼 만하지만 이제 좀 고가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분이 사진을 좀 잘 찍으신다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딱 있다거나 인플루언서거나 방문자가 높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계속 해오고 막 내 블로그에 스크랩이 가득 찬 그런 블로그를 만드시기보다는 하루에 내가 꼭 갖고 싶은 거, 꼭 도전하고 싶거나 내가 조금 될 것 같은 거를 신청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오히려 그 시간에 글을 쓰는데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체험단 이벤트를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좀 기간이 굉장히 빠른 게 있어요. 3 일만 모집, 2 일만 모집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2 차, 3 차, 4차 이렇게 모집하는 것들도 있어요. 거기서 이미 뽑고 했기 때문에 미즈넷 카페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뽑히신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1 차, 2차 때는 쪼끔 방문자가 높은 분들도 좀 뽑혔다면 점점점 우리한테 가능성이 더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 물걸레 청소기가 너무 갖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6 차인가 7 차에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6 차, 7 차까지 계속 응모했던 게 아니라 일단 방문자를 늘리려고 제 글에 좀 집중을 했었고 이제 한참 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도전을 했더니 그때 딱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6 차, 7차 막 이렇게 3 차, 4차 이렇게 좀 연속적으로 체험단이 계속 진행이 된 건 같은 상품인데 고런 것들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2명 뽑는 거랑 여러분 20명 뽑는 거랑은 달라요. 그죠? 경쟁률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고렇게 쪼끔 더 많은 숫자를 뽑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단 한 50 명에서 100 명을 뽑는 경우는 쪼끔 같은 사진들이나 상세 페이지 다 각 캡처하고 뭐 이렇게 좀 유사문서로 걸릴 수가 있어서 누락될 수도 있고 하니까 고런 것들은 쪼끔 참고하셔서 고르시면 돼요. 왜냐면 글 하나 누락으로 블로그가 망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나한테 누락이 되니까 내가 이제 쪼끔 열심히 쓴 글이 묻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제품인지 꼭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가고 싶고 갖고 싶으면 신청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제 현재 상황을 딱 생각해 봤을 때 '아 내가 지금 카페를 더 들어가는 것보다 내 블로그 방문자를 올리는 데 더 집중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거에 쪼끔 더 초점을 맞춰서 시간을 더 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거를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하라는 거는 당연히 다 해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유해서
블로그 이렇게 퍼오잖아요. 그러면 스크랩하는 그런 게시판을 하나를 꼭 만드세요. 그래야지 이게 좀 관리가 편하고, 얘네가 발표가 난 다음에 2-3일 안에 정해진 날짜에 여러분들이 주소를 안 쓰시면 업체에서는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탈락이 돼요. 그 주소를 딱 입력을 날짜 안에 하지 않으시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정말 다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봐주는 업체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메일 건으로 연락이 와서 1:1로 연락을 했을 땐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고 되게 유명 브랜드, 어쨌든 이름을 들어본 브랜드에서 또는 이렇게 체험단 발표에서는 그거를 안 지키면 다른 사람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 글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만약에 발표 날이 뭐 6월 3 일부터 뭐 일 주일 안으로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6월 3일 이렇게 딱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딱 눌러요. 그럼 제가 그 블로그 글에서 이벤트 스크랩만 딱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스크랩을 딱 봤을 때 날짜가 딱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 딱 확인을 하면 제가 이걸 놓칠 일이 없겠죠. 요런 쪽으로 쪼끔 기술적인 거를 생각을 하셔 갖고 앞으로는 체험단 신청을 쪼끔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이제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댓글로 물어봐 보시면 제가 이제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릴 거고, 키워드만 공부하면 여러분 정말 다 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편을 꼭 반복해서 자주 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사실 저도 아이들 아파서 가정보육을 하고 참 이제 엄마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키우고 일도 잘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서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번 주 힘드셨다면 제 얘기를 듣고 조금 더 힘이 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또 원하는 영상이 있거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번 주도 아주 화이팅입니다.